안녕하십니까? 한국경영원 한선화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용근로자 4대 보험 신고와 건설업 보험료 신고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면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1개월 미만 고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일 또는 1개월 미만일 경우를 일용근로자로 보는데 건설업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일용근로자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사업장, 즉 식당, 도소매, 서비스업체의 잡급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시급 혹은 월급으로 급여를 책정하는데 이는 상용 근로자에 해당이 되니 4대 보험 처리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1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의무 가입이고 연금 건강 고용은 월 60시간 이상일 때 당연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가 가장 많은 건설업의 4대 보험은 특례를 적용하여 현장별 20일 이상 근로자만 당연 적용하도록 하고 20일 미만 근로자는 지역에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연금 건강 보험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며 연소득 500만 원 이상일 시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잡급 처리 시 사업장에 충분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건설업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원독, 하독, 외주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고용산재 처리 절차가 일반 사업장과 차이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아파트 한 채를 짓는다고 하면 발주자가 원도급사를 선정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원도급사는 수주받은 공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개시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개시필 통지를 받은 원도급사는 각 공종별로 전문 면허를 갖고 있는 하도급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에 대한 내역을 현장 관할 고용센터에 하수급인 명세신고로 알리게 됩니다. 개시번호를 받은 원도급, 하수급인 통지를 받은 하도급은 모두 2월 15일까지 근로내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원도급사에서의 납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원하도급 간 보험료 납부 인수인계에 대한 계약이 별도로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으로 하도급사를 사업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 통보를 받게 되면 고용산재 납부 의무를 하도급사 B가 지게 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 재하도급 공사를 허용하는 법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의 궁극적 목적인 하도급사의 직접 시공에 의한 공사의 품질 보전과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체불, 저가 하도급 등의 우선 문제를 위하여 하도급액의 20%에 한하여 재하도급을 허용하며 사전에 발주자, 원도급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공사가 특화된 공종이거나 신기술공법, 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하도급사 B는 발주자와 원도급사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사 C에게 공사를 발주하고 이에 대해 고용센터에 하수급의 명세신고를 하여 하도급사 C 또한 근로내용 신고를 2월 15일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근로내용 신고에 대해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근로내용 신고는 2004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 보장 및 고용보험 혜택을 위한 신고로 지급조서 신고와는 다르니 건설업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장의 일용근로자도 근로내용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간혹 근로내용 신고를 누락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 소급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하니 2월 15일까지 근로내용 신고를 반드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경영원은 BGC에 일용신고기를 마련하고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신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장사업장과 회계사무소가 동일 메뉴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내용 신고 이외에 지급조서 자료 내려받기가 가능하여 지급조서 신고 기간에 일일이 입력하는 수고를 덜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자진신고 사업장, 즉 건설업과 벌목업의 보험료 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확정
2011년 계산보험료의 신고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분납이 기본이고 일시납하시게 되면 계산보험료의 3% 경감이 있습니다. 2010년 확정임금 총액 산정 시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과소신고 시 확정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본사, 일괄 2개의 사업장 관리번호로 구성되어 있어서 보험료도 따로 정산해야 합니다. 먼저 본사의 고용보험은 사무실 상주 상용근로자 급여에 대표자 임금을 제외하고 현장직 상용근로자 급여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본사의 산재는 순수하게 사무실 상주 상용근로자의 급여로 이 또한 대표자 급여 제외입니다. 간편히 살펴보면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의 급여 상여에서 대표자 급여 제외하고 공사원가 명세서의 급여 상여를 더한 게 본사 고용, 손익계산서 상의 급여 상여에서 대표자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본사 산재가 되겠습니다. 현장의 고용보험은 원도급 공사에 투입된 임금 잡급에 외주공사의 32%를 더하여 산정하고 산재보험은 고용보험에 원도급 공사에 투입된 상용직 직원의 급여, 상여를 합한 금액이 됩니다. 간편히 살펴보면 재무제표상 공사원가 명세서의 원도급 공사 잡급 더하기 외주비의 32%가 고용, 거기에 상용직 직원의 급여 상여를 더한 금액이 산재가 됩니다. 상용직 직원의 급여는 현장직인지 사무직인지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니 원가 배분 시 사업장에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경영원에서는 이와 같은 건설업의 업무 처리 상담 및 신고 대행을 위하여 노무관리 프로그램 김반장 플러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반장 플러스는 건설 현장 노무관리 전문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업무 제휴를 통해 건설 회원사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노무대장 및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내용 신고, 연금 건강, 퇴직공제, 지급조서 신고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용근로자 및 건설업의 4대 보험 처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